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김문수의 승리는 당원의 승리입니다. 국힘이 썩었다고 제가 수도 없이 욕을 했지만 이번 당원 투표의 결과를 보면서 한가닥 희망을 봤습니다. 김문수의 승리는 결국 당원의 승리입니다. 무슨 뜻이냐? 경선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던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안철수 모두 김문수의 후보 박탈당함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덕수의 무임승차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용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무임승차를 끌고 가려고 무리수를 뜨는 권성동, 권영세, 그리고 이양수, 그리고 몇몇 한덕수 쪽에 줄을 서서 권력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처사가 결코 옳지 않다고 분기탱천한 겁니다. 바로 정의감입니다. 그리고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피 흘려 스스로 얻은 결과가 아닌 남이 이루어 놓은 수학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남기지 않고 느끼지 않고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다른 말로 우리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 사람이 지금 가진 지위와 명성이 대단하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룰에 맞지 않고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해가 상식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지금 당원들이 분노한 것은 상식에 어긋남에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빨간 대낮도 아니고 한밤중 1시에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3시에 1시간 동안 전격적으로, 그것도 여러 후보들의 등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한덕수만을 위한 의원총회, 한덕수의 후보 자리를 확정하기 위한 의원총회, 이게 뭐하고 닮았습니까? 이재명을 위한 법을 만드는 거나 민주당이 이재명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 이재명이 무죄로 되도록 하는 법을 만드는 것, 이재명을 유죄로 심판할 가능성이 있는 판사들을 전부 다 탄핵하겠다는 법을 만드는 것, 이 무리수를 국민들은 분노해야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거의 평행 이론에 가깝습니다. 이 무리수가 지금 국힘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은 정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처음에 아침에 오전에 시작했을 때는 표가 꽤나 한덕수에 대해서 찬성하는 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개표를 열어보지도 않았고 그 상황을 지켜보지 않았지만 그 흐름을 추적하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리고 개표된 결과를 보고도 분석하는 걸 보면, 그러나 기사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 30분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억울하게 후보 자리를 박탈당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불의스럽게 불공정하게 약탈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응분을 반드시 하겠다. 그리고 이런 절차를 만들어낸 당의 지휘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법적 정치적 대응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권영세는 모든 걸 내가 책임진다. 당원들은 따르라 나를. 그래서 오늘 당원들,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이 나서서 당원들을 동원해라. 한덕수를 후보로 미는 데 대해서 전부 찬성하도록. 질문은 3개였습니다. ARS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3개였습니다. 한덕수를 후보를 만들기 위한 여론조사가. 첫째, 당신이 국민의힘 당원이냐 아니냐. 두 번째 질문, 한덕수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데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세 번째 질문이 묘합니다. 한덕수 후보를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질문을 다시 대집어가 다시 한번 컨펌하는 거죠. 2번에서 반대했다고 하면 반대하십니까에 1. 반대가 맞고 찬성했다면 2가 되겠죠. 9시 30분 김문수가 낸 성명서에서는 이 한밤중에 일어난 구테타도 아니고 이건 내다바이도 아니고 이건 도둑질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의원총회에 오라고 김문수를 불러놓고 권성동 권역세가 양옆에 서서 꽃다발을 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 독 부려놨는 꽃다발이라고. 꽃다발 주는 걸 안 받을 수 없죠. 그렇게 퍼포먼스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목을 조우기 시작합니다. 김문수가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일사천리로 의원총회를 강경하면서 64명이 앉아서 62명이 단일화를 한덕수 단일화로 가는 것에 찬성을 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일 아침,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전 내일이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기준 한밤중이었어. 그러니까 어제 아침부터 여론조사를 ARS 당원 77만 명, 약 77만 명에 대한 여론조사로 가자 라고 결론을 지었는데 단 2사람이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리다. 나머지 62명은 그냥 찬성이다. 한덕수 쪽으로 후보를 몰아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그 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처음부터 한덕수를 들고 나온 사람이 아니고 김문수 캠프에서 요직을 취하던 사람들도 거기 가서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김문수는 아침 9시 30분 성명서를 통해서 만천하에 공개를 했고 고발을 한 겁니다. 국민들에게. 보십시오.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저는 억울하게 내 후보 자리를 여러분들이 투표로 결정해준 여러 국민들이 여러 당원들이 열화와 같은 지지를 보내면서 투표로 나를 뽑아준 이 후보 자리를 한덕수가 지금 약탈해 가고 있습니다. 갔습니다. 그것을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64명이 앉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걸 유튜브나 뭐 토요일이니까 신문은 안 나왔지만 유튜브나 이런 SNS를 통해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니까 오후부터 투표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뚜껑을 열고 보니 한덕수를 후보로 선택하는 것은 반대한다라는 표가 한덕수로 하자라는 표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분노에 대한 반응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무임승차 결코 허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치열하게 2파전에서 마지막 2파전 최종 결승전에서 김문수와 치열하게 경쟁을 하던 한동훈 캠프에서도 나와서 뭐 조경태, 김건식 나와서 조경태는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댓글로 쓰는 사람, 그 다음에 그쪽에서 대변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던 윤희석 전 국힘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다 목소리를 모아가 이거 옳지 않다. 아니 우리 손으로 뽑아놓는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권성동 권영세가 나서서 사람을 그냥 밀어붙이고 불도저로 사람 밀다시피 밀어붙이고 무임승차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냐. 그리고 어제 안철수 후보,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때까지 정치 생활을 하면서 어제만큼 연설을 잘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국민이 그리고 당원이 뽑아놓은 후보에 대해서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아주 분명하게 또박또박, 사실은 경선기간 동안은 안철수가 질문에 대해서 좀 버벅대기도 하고 어설프기도 하고 뭐 약간 자기 과시가 너무 심하기도 하고 뭐 김 후보하고 싸울 때 뭐 AI가 뭔지 압니까? AI가 한국에서 AI를 지금 정책적으로 키우는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마치 대학 교수가 대학생 앉혀놓고 질문하듯이 요거 대답 못하면 넌 바보야 라는 망신주기식으로 그런 질문까지 하면서 실소를 금치 못하게 했는데, 어제 안철수는 김문수 편을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김문수 편이 아닙니다. 공정의 편에 손을 들었습니다. 나경원 후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중재를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나경원 의원이 그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끝까지 중재를 하려고 노력한 사람. 이렇게, 그리고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홍준표 자신은 탈당을 하고 뭐 지금 어제 결국 미국으로 가버렸지만, 그 홍준표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김문수 캠프에 와서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특별히 김문수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 물론 마음에 들어서 한 사람도 있었지만 각자의 계산과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시각은 달랐지만 딱 한 가지 공통된 시각, 딱 한 가지 공통된 감정이 뭐냐면 분노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의 공통된 시각은 공정하지 못하다. 상식에 어긋난다. 무임승차를 허락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게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는 무법천지가 될 거다. 정치판에서는 어떤 정치판에서 통용되어야 하는 룰은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김문수가 아니고 안철수라도 한동훈이라도 나경원이라도 홍준표라도 누가 나가가 열심히 자기 최선을 다해서 자기 돈을, 그들 표현에 의하면 내 돈 들여가지고 내 시간을 쓰면서 내 노력으로 내가 얻은 자리를 어떤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뺏기면, 그것도 무임승차 혼자 할 자신이 없으니까 성무원까지 끌고 와가 성무원이 앞장서가 이 지금 정식으로 표를 끊고 자기 돈 자기 시간을 내 가지고 좌석을 돈을 주고 표를 사서 자기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어깨를 툭툭 치면서 무임승차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이 자리 성무원이 하는 얘기 일어서십시오. 무임승차하신 분을 이 자리에 앉혀야 되니까 당신은 여기 기차에서 내리세요. 혹은 다른 자리로 꺼지세요. 아무도 용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한동훈도 용서 안 하고 홍준표도 용서 안 하고 나경원도 용서 안 하고 안철수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치를 끝낸 사람 아닙니다. 어떤 형태라도 계속 정치를 해갈 사람들인데 이런 룰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느 누구도 앞으로 이런 횡포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국민들이, 당원들이 눈 감아주면은 대한민국은 이재명이 끌고 가는 세상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세상밖에 안 됩니다. 룰도 없고 위법이고 탈법이고 자기들 개인 한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암흑천지에 우리가 결국 동조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각 경선 후보들을 지지하던 그 팀들에서 각각 혹은 직접 경선 후보가 나와서 입장을 혹은 성명서를 혹은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 그래도 국힘이 아직 완전히 썩은 당은 아니구나. 그리고 그래도 역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는 인물 정도 될 만한 사람들의 양심과 자세를 지녔다. 그것보다 가장 위대한 것은 당원들이 아직 완전히 썩지는 않았구나. 당원들이야말로 가장 선봉에 서서 정의와 공정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들이 당원이 누굽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이고 공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공분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이었어가 아니고 그가 위대한 입장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가 결코 아니고, 그리고 계엄 자체도 사실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물론 헌법상의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을 하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엄은 옳지 않았다고 하는 수가 거의 절대 다수이지만, 헌법재판소가 끌고 가는 재판 과정이 너무나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절차적 하자가 많으니까 국민들은 거기에 분노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때 국민들이 반응하는 것과 똑같이 어제 당원들이 김문수를 후보에서 끌어내리고 한덕수를 후보 자리에 앉히기 위한 당원 투표에 똑같은 분노를 표출한 결과가 김문수의 승리였습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이 희망이 보이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그 분노,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열망에서 나오는 분노, 그리고 공정을 향하는 열망, 그리고 상식을 반드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여러분들의 갈망이 그대로 김문수 선거운동에 투입이 되고, 그리고 선거 투표날에도 그것이 그런 갈망과 열정과 에너지가 반영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선TV였습니다.